세입자를 면접 보는 시대가 왔습니다. 집주인 때문에 힘들었던 세입자들도 많고 세입자 때문에 힘들었던 집주인들도 많아요. 왜냐? 이게 결국 사람 때문이고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갈등이 더 격해질 수 있음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들리는 말이 있죠. 네, 이제는 세입자도 면접을 본다. 이 표현은 처음 들으면 불쾌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왜 사람이 평가받아야 한다는 이런 반감이 자연스럽거든요. 집은 상품이고 세입자는 돈을 내는 소비자라는 인식이 오랫동안 자리 잡아왔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미 시장에서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현상을 이해하려면 먼저 상업용 부동산의 임대 문화를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상가나 오피스 임대에서는 세입자 검증이 오히려 기본에 가깝습니다. 건물주는 보증금과 월세를만 보지 않아요. 어떤 업종인지, 이 건물의 성격과 잘 어울리는지, 민원을 유발할 가능성은 없는지, 장사 경험과 자금 흐름은 어떤지 이런 꼼꼼한 것까지 다 확인하거든요. 심지어 말투나 태도, 그리고 약속 시간 준수 여부 같은 비정형적인 요소도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한번 세입자 잘못 들이면 짧게는 몇 년, 길게는 막 10년 가까이 리스크를 함께 떠나야 되기 때문이에요. 반면 주거용 부동산, 특히 아파트 시장은 오랫동안 달라왔습니다. 그 차이를 만들어낸 핵심 제도가 바로 전세인데요. 전세는 초기에 그냥 전세금을 한 번만 내고 또 쭉 살다가 추가적으로 내는 돈이 없죠. 그리고 계약 기간이 끝나면 나가는 겁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매달 임대료를 받을 필요도 없고 연체 여부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세입자가 성실한 사람인지, 소득이 안정적인 사람인지, 생활 태도가 어떤지 이거를 깊이 들여볼 이유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스트레스는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전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대한민국 주거 시장은 명확하게 전세에서 월세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전세 물량은 줄어들고 전세 대출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자산은 있지만 현금 흐름이 부족한 고령 집주인들에게는 이 월세는 선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필수가 되었거든요. 이런 구조적인 변화가 지속되면서 월세는 더 이상 예외적인 계약 형태가 아니라 일상적인 주거 방식이 되었습니다. 월세는 매달 정해진 금액이 들어와야 완성되는 계약이에요. 그래서 월세라는 것은 단순한 임대 계약이 아니라 지속적인 신뢰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현실에서는 이 신뢰가 자주 흔들려요. 이체를 깜빡했다는 말, 이번 달은 조금만 늦겠다, 개인적인 사정이 생겼다, 하루 늦었다고 왜 그러냐, 이런 설명은 처음에는 충분히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의 지연은 두 번이 되고 두 번은 세 번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느려지거나 아예 안 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월세 안 내면 내쫓으면 되지 않냐라고 하지만 이 주거용 부동산에서는 그 과정이 결코 간단하지가 않아요.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사이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월세는 계속 밀릴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점은 월세 계약할 때 보증금이 적기 때문에 보증금으로 연체분을 모두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가 않습니다. 이래서 금전적인 리스크도 있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감정적인 리스크도 있어요. 매달 월세일이 다가올 때마다 통장을 확인해야 되고 입금이 되지 않으면 좀 불안해지고 연락을 하고 싶은데 괜히 재촉하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망설이게 되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은 스트레스는 쌓이게 되고 결국 집주인은 하나의 생각으로 수렴이 됩니다. 처음부터 이런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받지 말자. 여기서 세입자 면접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죠. 직장은 어디인지, 소득은 얼마인지, 월세는 자동이체가 가능한지, 몇 명이 거주할 건지, 생활습관은 어떤지, 또 그 질문에 대한 답변뿐만 아니라 말투, 태도 이런 것까지 꼼꼼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권력 행사나 어떤 무례함이 아니라 월세라는 그 임차와 임대인의 관계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판단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집주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유형은 협의 자체가 아예 안 되는 사람입니다. 법의 빈틈을 이용해서 버티거나 책임을 회피하거나 대화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인데요. 그래서 이제는 단순한 소득 증빙을 넘어서 사람의 태도와 커뮤니케이션 능력까지 중요해졌어요. 이 흐름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요. 월세의 비중은 앞으로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 집주인들은 경험을 통해 학습할 것이고 어떤 유형의 세입자를 받으면 안 되고 어떤 세입자는 좋고 어떤 세입자는 분쟁을 일으키고 안 일으키고 이런 데이터가 점점점 쌓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는 세입자에게만 불리한 것일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신뢰할 수 있는 세입자에게는 기회가 더 되기도 해요. 소득이 안정적이고 거주 계획이 명확하고 소통이 원활한 세입자에게는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가장 선호되는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같은 조건의 집이라면 이런 세입자는 더 좋은 조건으로 선택받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준비해야 될 것은 어떤 분노나 반감이 아니라 바뀐 시장에 맞추는 어떤 적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월세 중심으로 이미 이동하고 있고 또 법과 현실에
세입자의 간극이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었을 뿐이기 때문에 집주인은 리스크를 피하고 싶어 하고 세입자는 신뢰를 증명해야 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월세 시대에는 어떤 조건보다는 사람을 보는 시대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집을 빌려주는 계약이 아니라 신뢰를 나누는 계약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변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를 적이 아니라 같은 팀원으로서 당사자를 이해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앞으로의 주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